숨이 진짜 안 쉬어져. 거대한 남자가 테이블에 몸을 기대며 신음하듯 말했다. 이건 아나필락시스예요. 17살 소년의 외침이 레스토랑을 가로질렀지만 사람들은 믿지 않았다. 에피펜 있어요. 도와드릴 수 있어요. 그의 손에 쥐어진 작은 펜 하나가 생명을 구할 열쇠였지만 돌아온 건 편견과 불신뿐이었다. 시간은 흘러가고 있었고 생명은 빠르게 꺼져가고 있었다. 부산항의 새벽 공기가 차갑게 뺨을 스쳤어요. 하주는 거대한 크루즈선 아시아 로여로를 올려다보며 가슴이 두근거리는 걸 느꼈어요. 17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부모 없이 떠나는 여행이었거든요. 높이 15층 규모의 순백색 크루즈선이 부산 바다에 우아하게 떠 있었어요. 갑판마다 황금빛 조명이 반짝였고 VIP 전용 레스토랑의 불빛이 새벽 어둠을 뚫고 나왔죠. 정말 혼자 가는 거야? 어머니 이소영의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났어요. 옆에 선 아버지 김성민도 마찬가지였죠. 두 분 모두 의사라서 더 걱정이 많으실 거예요. 엄마, 괜찮아요. 3주 동안 오사카에서 어학연수만 하고 올게요. 하주는 억지로 밝게 웃었어요. 사실 마음 한편으로는 무서웠거든요. 특히 자신의 땅콩 알레르기 때문에요. 어린 시절부터 몇 번이나 응급실을 오갔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했어요. 에피펜 챙겼지? 항히스타민제도? 응급 연락처는? 아빠, 벌써 10번째 확인하시는 거예요. 하주는 가방을 토닥이며 대답했어요. 사실 부모님이 가르쳐준 알레르기 대처법은 이미 완벽하게 외우고 있었어요. 아나필락시스의 단계별 증상부터 응급처치 방법까지 모든 걸 달달 외웠죠. 덕분에 다른 사람의 알레르기 반응도 누구보다 잘 이해할 수 있었어요. 하준아, 너도 이제 어른이야. 독립심을 기를 좋은 기회지. 아버지의 말에 하주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속마음은 복잡했죠. 부모님은 의대 진학을 원하지만 정작 자신은 게임 개발자의 꿈을 키우고 있었거든요. 크루즈선에 오르자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졌어요. 대리석 바닥이 반짝였고 샹들리에가 화려하게 빛났죠. 하주는 짐을 맡기고 선내를 천천히 둘러봤어요. 그때 VIP 다이닝룸에서 웅장한 웃음소리가 터져나왔어요. 역시 최고급이야. 이런 게 진짜 럭셔리지. 목소리의 주인은 키가 2미터나 되는 거대한 남자였어요. 잭슨 브라운,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제국의 CEO로 자산이 12억 달러나 되는 세계적인 거물이었죠. 체중 130kg의 압도적인 체격에 우락부락한 턱, 그리고 자신만만한 미소까지. 진짜 사나이라는 별명이 딱 어울리는 남자였어요. 주변 사람들이 그의 한마디 한마디에 웃음을 터뜨렸죠. 최근 건강검진에서도 완벽했어. 나는 알레르기 같은 거 전혀 없다고. 잭슨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그는 모르고 있었죠. 성인이 되어서도 새로운 알레르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요. 특히 해산물 알레르기는 나이가 들어서 갑자기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저 사람 정말 대단해 보여요. 하주는 작은 목소리로 혼잣말했어요. 자신과는 정반대였거든요. 조용하고 섬세한 성격의 평범한 고등학생인 자신과는 완전히 다른 세계의 사람 같았어요. 선실로 돌아온 하주는 부모님께 도착 소식을 전했어요. 무사히 도착했어요. 정말 멋진 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고는 창밖 끝없는 바다를 바라봤어요. 파도가 크루즈선을 부드럽게 흔들었죠. 갈매기들이 배를 따라 날고 있었어요. 의사가 되라고 하시지만 정말 내가 원하는 건 뭘까? 하주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번 어학연수가 그런 갈등에서 벗어날 기회이기를 간절히 바랐어요. 부모님의 기대와 자신의 꿈 사이에서 답을 찾고 싶었거든요. 달빛이 바다를 은색으로 물들였어요.
하주는 아직 모르고 있었죠. 곧 자신의 작은 알레르기 경험이 누군가의 거대한 생명을 구하게 될 거라는 거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이, 국적, 모든 편견과 맞서 싸워야 한다는 것도요. 크루즈선이 천천히 부산을 떠나며 일본을 향해 나아갔어요. 17세 소년의 새로운 시작이었죠. 출항 둘째 날 저녁, 프리미엄 해산물 레스토랑이 화려한 불빛으로 가득 찼어요. 하주는 창가 테이블에서 조용히 식사하며 바깥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죠. 그때 레스토랑 중앙에서 우렁찬 목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오늘의 스페셜 랍스터 최고급으로 준비해줘. 특별 소스도 듬뿍. 잭슨이었어요. 거대한 체구로 VIP 테이블에 당당히 앉아 있었죠. 웨이터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특별 요리를 준비했어요. 혹시 알레르기가 있으신지요? 젊은 웨이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잭슨은 큰 소리로 웃으며 가슴을 쾅쾅 두드렸죠. 나한테 알레르기? 건강검진에서도 완벽하다고 했어. 뭐든지 다 먹을 수 있다고. 주변 손님들이 그의 호탕한 웃음에 따라 웃었어요. 하주는 그 모습을 보며 괜히 불편했죠. 자신은 어릴 때부터 땅콩 하나도 조심스럽게 피해왔는데 저렇게 자신만만할 수 있다니. 30분 후 거대한 랍스터 요리가 잭슨 앞에 놓였어요. 특별 크림 소스가 윤기나게 발라진 붉은 랍스터가 정말 맛있어 보였죠. 하지만 그 소스 안에는 잭슨이 모르는 새로운 해산물 추출물이 들어 있었어요. 이거야. 이런 게 진짜 최고급이지. 잭슨은 주저없이 랍스터 살을 크게 한 입 베어 물었어요. 그리고 또 한 입, 또 한 입. 정말 맛있다는 듯이 먹어댔죠. 하주는 자신의 샐러드를 먹으며 가끔 잭슨 쪽을 흘끔 봤어요. 저렇게 걱정 없이 먹을 수 있다는 게 부러웠거든요. 그런데 5분쯤 지났을 때였어요. 잭슨의 얼굴이 이상하게 변했어요. 처음엔 살짝 붉어지더니 점점 부어오르기 시작했죠. 뭔가 이상한데. 목이 간지러워. 잭슨이 목을 긁으며 중얼거렸어요. 하주는 그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죠. 너무나 익숙한 증상이었거든요. 설마 알레르기 반응? 잭슨의 얼굴이 점점 더 부어올랐어요. 눈꺼풀이 붓고 입술도 두꺼워졌죠. 그리고 숨소리가 거칠어지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된 거야? 숨이 안 쉬어져. 잭슨이 가슴을 움켜잡으며 힘들어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놀라서 일어섰죠. 저기 뭔가 이상해요. 의사 불러요. 빨리. 레스토랑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어요. 하주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죠. 잭슨의 증상이 점점 심해지고 있었거든요. 얼굴 전체가 퉁퉁 부어올랐고 목소리도 쉰 소리로 변했어요. 그리고 숨을 헐떡이며 테이블에 손을 짚고 있었죠. 에피펜이 있나요? 하준이 큰 소리로 외쳤어요.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어리둥절할 뿐이었죠. 뭐라고요? 에피네프린이 필요해요. 이건 아나필락시스예요. 하준의 목소리가 절박했어요.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알아듣지 못했죠. 선상 의료진이 급히 달려왔어요. 하지만 그들도 당황하기는 마찬가지였어요. 에피펜 재고가 부족합니다. 어제 다른 응급 환자에게 사용했는데 선상 의사가 당황하며 말했어요. 비상용으로 하나 더 있었는데 유효기간이 지났어요. 간호사가 급히 확인하며 절망적으로 말했어요. 그럼 항히스타민제로라도. 그걸로는 안 돼요. 지금 2단계 아나필락시스가 진행되고 있어요. 하준이 다급하게 외쳤지만 의료진은 그를 이상하게 쳐다볼 뿐이었어요. 잭슨의 상태는 점점 더 심각해졌어요. 이제 거의 서 있을 수도 없을 정도였죠. 거대했던 몸이 의자에 축 늘어져 있었어요. 숨이
진짜 안 쉬어져. 도와줘. 잭슨의 목소리가 간신히 들렸어요. 평소 우렁찬 목소리는 온데간데 없었죠. 하주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자신의 경험으로는 분명히 도울 수 있을 텐데 아무도 17세 고등학생의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거든요. 15분 안에 처치하지 않으면. 하준의 머릿속에 아버지가 가르쳐준 말이 떠올랐어요. 아나필락시스는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했죠. 터프한 남성 CEO라고 불리던 거대한 잭슨이 갑작스러운 알레르기 반응 앞에서는 완전히 무력했어요. 그 모습이 하준에게는 너무나 익숙하면서도 충격적이었죠.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었어요. 하준이 앞으로 한 걸음 나섰을 때 거대한 벽이 그를 막았어요. 편견이라는 이름의 벽이었죠. 제가 도울 수 있어요. 에피펜이 있어요. 저도 알레르기가 있어서 잘 알거든요. 하준이 가방에서 자신의 에피펜을 꺼내며 외쳤어요. 하지만 돌아온 건 차가운 시선들 뿐이었죠. 동양 애가 알레르기를 뭘 안다고? 미국인 승객 한 명이 코웃음을 쳤어요. 하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나이도, 국적도, 성별도, 심지어 취미까지 공격받기 시작했어요. 17살이 아나필락시스를 안다고? 아시아 고등학생이 미국 거물을 구해? 어학연수 가는 애가 의료를 안다고? 게임이나 하던 손으로? 편견의 말들이 화살처럼 연달아 날아왔어요. 하준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죠. 선상 의료진 중 한 명이 팔짱을 끼고 말했어요. 알레르기는 전문의도 어려워하는 분야야. 내 개인용 에피펜을 다른 사람한테? 위험해. 땅콩 알레르기랑 해산물 알레르기는 완전히 다르다고. 하준은 입술을 꽉 물었어요. 자신이 어릴 때부터 얼마나 많은 알레르기 응급 상황을 경험했는지 아무도 알려 하지 않았거든요. 남자애가 환자 돌보는 걸 제대로 할까? 남자는 알레르기 같은 섬세한 케어에 서툴어. 성별 편견이 쏟아졌어요. 하주는 몸이 떨렸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요즘 청소년들은 이론만 알고 실무 경험이 부족해. 책으로만 배운 지식으로 실제 응급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까? 세대 편견까지 더해졌어요. 나이 많은 승객이 고개를 저었죠. 어린 남자애의 판단력을 믿을 수 없어. 고등학생 말을 45세 성공한 남성이 들어야 한다고? 잭슨의 경호원들이 하준 앞을 막아섰어요. 험악한 분위기가 흘렀죠. 저런 조용한 남자애가 응급 상황에서 결단력이 있을까? 동양인은 소극적이라 적극적 치료 못할 거야. 인종 편견까지 겹쳐졌어요. 하준은 주변을 둘러봤지만 모든 사람이 자신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고 있었죠. 그 사이 잭슨의 상태는 점점 더 악화되고 있었어요. 거대했던 몸이 의자에서 흘러내릴 것 같았죠. 고등학생이 억만장자 목숨을 책임진다고? 개인용 에피펜을 함부로 쓸 수 없어. 용량도 모르는데 뭘 어떻게 한다고? 선상 서양 의료진들도 고개를 저었어요. 내 개인용 에피펜을 다른 환자에게? 그건 의료사고야. 자기 거 쓰다가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할 거야? 법적 책임까지 거론되며 편견의 벽이 더욱 높아졌어요. 독립적으로 온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미성년자잖아. 이론과 실전은 하늘과 땅 차이야. 하주는 절망감에 휩싸였어요. 분명히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는데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거든요. 알레르기 쇼크 보면 기절할 거야. 부모 없이 온 애가 책임감 있게 할까? 편견의 말들이 끝없이 쏟아졌어요. 하주는 벽에 등을 기댔죠. 무력감이 온몸을 휘감았어요. 그때 잭슨이 간신히 말했어요. 도와줘. 제발. 목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아졌어요. 하준의 마음이 찢어졌죠. 망망대해 한복판이야. 병원까지 8시간.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었어요.
편견의 벽은 더욱 단단해졌고 하주는 완전히 고립됐죠. 하지만 하주는 알고 있었어요. 포기할 수 없다는 걸요. 자신의 경험이 정말로 누군가를 구할 수 있다는 걸요. 편견의 벽이 아무리 높아도 생명 앞에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걸요. 과연 이 거대한 편견의 벽을 뚫을 수 있을까요? 갑자기 하준의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부모님이었죠. 하준아, 지금 SNS에서 봤어. 크루즈선 응급 상황이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어. 아버지 성민의 목소리가 급박했어요. 누군가 상황을 촬영해서 소셜미디어에 올린 모양이었죠. 아빠, 정말 심각해요. 아나필락시스인데 아무도 제 말을 안 들어요. 뭐라고? 너 지금 그 환자 옆에 있는 거야? 어머니 소영의 목소리도 들렸어요. 하주는 눈물이 날 것 같았죠. 네. 그런데 다들 제가 17살이라고, 동양인이라고, 어학연수생이라고. 하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부모님은 즉시 상황을 파악했죠. 잠깐 스피커폰으로 받고 우리가 직접 설명할게. 성민이 큰 소리로 외쳤어요. 하준은 서둘러 스피커를 켰죠. 여러분, 제 아들은 알레르기 응급처치를 할 수 있습니다. 성민의 간절한 목소리가 레스토랑에 울려 퍼졌어요. 하지만 반응은 더욱 차가웠죠. 편견이 폭발적으로 재등장했어요. 의사 부모를 둔다고 고등학생이 의사냐? 한국에서 전화로 떠드는 게 실력이야? 원거리 지원에 대한 불신이 쏟아졌어요. 본인도 땅콩 알레르기가 있어서 알레르기 반응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소영이 필사적으로 설명했어요. 하지만 편견의 폭풍은 더욱 거세졌죠. 자기가 땅콩 알레르기 있다고 다른 알레르기도 안다고? 동양인 특유의 과대포장 아냐? 알레르기 종류별 편견까지 더해졌어요. 하주는 주먹을 꽉 쥐었죠. 17살 남자애가 아나필락시스를 뭘 안다고? 책에서만 본 지식으로 생명을 건진다고? 나이와 성별, 경험 부족을 한꺼번에 공격하는 말들이 터져나왔어요. 부모가 멀리 있는 상황에서 혼자 뭘 할 수 있어? 전화로 지시받는 고등학생이 환자를 구한다고? 물리적 거리와 독립성에 대한 의심이 가중됐어요. 전화 너머 부모님의 목소리만이 유일한 위로였어요. 게임하던 손으로 생명을 건진다고? 어학연수 가는 애가 의료 실력이 있다고? 하준의 취미와 목적까지 조롱받았어요. 의료진마저 고개를 저었죠. 개인용 에피펜을 함부로 쓸 수 없어. 이건 장난이 아니라고. 정말 죽어간다고. 법적 책임과 생명의 위험성을 내세운 반대 목소리가 거셌어요. 한국 부모들이 뭘 안다고? 국제전화 요금이나 아까워하지. 심지어 부모님까지 조롱하는 말이 나왔어요. 하주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죠. 실력도 없으면서 뭘 그렇게 난리야? 땅콩 알레르기랑 해산물 알레르기는 완전히 다르다고. 편견은 하준의 모든 것을 부정했어요. 하준은 무력감에 몸이 떨렸죠. 그 사이 잭슨의 상태는 더욱 심각해졌어요. 의식이 흐려지고 있었거든요. 어학연수로 혼자 온 상황이 얼마나 외로울까? 부모 없이 온 애가 책임감 있게 할까? 편견은 하준의 상황까지 조롱했어요. 하준은 눈물을 참으며 전화를 꽉 쥐었죠. 물리적으로 함께할 수 없는 절망적인 거리감이 하준을 짓눌렀어요. 부모님의 음성만이 유일한 연결고리였죠. 그때 전화 너머에서 아버지의 따뜻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하준아, 넌 이제 어른이야. 침착하게 해. 에피펜이 없어도 방법이 있어. 하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부모님의 지지가 그렇게 고마울 수 없었죠. 내가 땅콩 알레르기로 힘들어했던 경험이 지금 누군가를 구할 수 있어. 어머니의 말에 하준은 고개를 들었어요. 하지만 편견의 벽은 더욱 견고했죠.
전화 상담받는 고등학생이 환자를 구한다고, 미성년자가 성인 거물의 목숨을 책임진다고, 승객들의 비웃음이 계속됐어요. 하주는 절망감에 휩싸였죠. SNS에 올라간 영상 보니까 정말 심각하네. 하지만 고등학생으로는 역부족이야. 국제전화로 응급처치 지시, 현실성이 없어. 편견의 말들이 화살처럼 날아왔어요. 하주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죠. 그런데도 잭슨의 상태는 계속 악화되고 있었어요. 시간이 없었죠. 하준아, 포기하지 마. 내가 할 수 있어. 우리가 함께 있어. 아버지의 간절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멀리 떨어져 있지만 마음만은 함께였죠. 내 알레르기 경험을 믿어. 그게 지금 가장 큰 무기야. 어머니의 격려도 이어졌어요. 하주는 다시 용기를 냈죠. 하지만 편견의 벽은 여전히 견고했어요. 과연 이 외로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하주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어요. 이제 정말로 행동할 때였죠. 갑자기 하준이 움직였어요. 편견의 벽을 뚫고 잭슨에게 다가갔죠. 2단계 아나필락시스, 혈관 부종과 기도 부종이 진행 중이에요. 맥박은 분당 120회, 혈압 강화도 시작됐어요. 하준의 정확한 진단에 승객들이 움찔했어요. 의학 용어를 이렇게 체계적으로 말하다니. 의학 용어를 정확히. 고등학생이, 유럽 승객이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하준은 침착하게 잭슨의 상태를 살폈죠. 호흡음이 거칠어지고 있고 후두 부종으로 인한 기도 폐쇄가 우려돼요. 하준의 차분한 목소리에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편견과는 다른 모습이었거든요. 어학연수 가는 애가 저렇게 체계적으로. 미국인 승객이 중얼거렸어요. 하준은 잭슨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괜찮으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저도 알레르기가 있어서 이 답답함 잘 알아요. 잭슨이 흐릿한 눈으로 하준을 바라봤어요. 하준의 따뜻한 말에 조금 안심하는 것 같았죠. 혼자 온 고등학생이 저렇게 침착하게. 일본인 승객이 놀라며 말했어요. 하준은 전화기를 들고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아빠, 에피펜 있어요. 부분적 기도 확보를 해야 할까요? 하준아, 커피 빨대가 있나? 완전 삽관은 아니고 기도 확장 도구로 쓸 거야. 아버지의 침착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의료사고 위험을 최소화하는 방법이었죠. 네, 있어요. 볼펜과 아이스팩도 구해봐. 응급의학 기초로 위험을 최소화하면서 할 수 있어. 하주는 서둘러 도구들을 모았어요. 승객들이 의아한 표정으로 지켜봤죠. 커피 빨대로 뭘 한다는 거야? 고등학생이 정말 뭔가 할 수 있는 건가? 편견이 조금씩 흔들리고 있었어요. 하주는 볼펜을 분해하기 시작했죠. 볼펜 몸통으로 부분적 기도 확장을 도울 거예요. 완전 삽관이 아니라 호흡 보조용이에요. 하준의 설명에 의료진마저 놀랐어요. 위험성을 최소화하는 현실적인 접근이었거든요. 아이스팩으로는 혈관을 수축시켜서 부종을 줄이고 히스타민 반응을 늦출 거고요. 하준이 차근차근 설명하자 주변이 조용해졌어요. 편견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그때 잭슨의 상태가 갑자기 악화됐어요. 숨소리가 더욱 거칠어졌죠. 그만해. 더 악화시키잖아. 한 승객이 소리쳤어요. 하주는 당황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역시 고등학생이 뭘 안다고. 위험해. 이제 그만해. 어른들이 나서야 해. 편견의 마지막 저항이 거셌어요. 하주는 눈물이 날 것 같았죠. 그때 전화기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계속해 하준아. 넌 이제 독립된 어른이야. 응급의학 지식으로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어. 아버지의 격려에 하주는 용기를 냈어요. 어머니의 목소리도 들렸죠. 내 알레르기 경험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하는 거야.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니까. 그 사람 마음도 이해할 수 있는 거야. 하주는 다시 침착해졌어요. 커피 빨대를 조심스럽게 잭슨의 입에 넣었죠. 기도를 부분적으로 확장할게요. 조금만 참으세요. 하준의 손놀림이 정확했어요. 아버지에게 배운 응급처치의 기초였죠. 볼펜 몸통으로 호흡 보조도구를 만들고 아이스팩으로 부어오른 목 부분을 냉찜질했어요. 정말 숨이 조금 편해지는 것 같아. 잭슨이 희미하게 말했어요. 주변 사람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죠. 정말 효과가 있나? 커피 빨대로 이런 게 가능해? 편견이 조금씩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하주는 계속해서 정성스럽게 돌봤죠. 맥박이 조금씩 안정되고 있어요. 부종도 천천히 가라앉고 있고요. 하준이 잭슨의 맥박을 재며 말했어요. 의료진도 놀란 표정이었죠. 아나필락시스가 정말 호전되고 있어. 기초적이지만 효과적인 응급처치야. 선상 의사가 중얼거렸어요. 하준의 처치가 안전하면서도 효과를 보고 있었거든요. 잭슨의 얼굴 부종이 조금씩 가라앉았어요. 숨소리도 점점 편해졌죠. 고마워. 정말 고마워. 잭슨이 하준의 손을 꽉 잡았어요. 눈에서 눈물이 흘렀죠. 승객들이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편견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거든요. 17세가 정말 생명을 구했어. 기초 응급처치로도 이런 게 가능하다니. 하주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드디어 편견의 벽을 뚫어낸 거였죠. 30분 후 잭슨이 완전히 의식을 되찾았어요. 편견의 벽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죠. 정말 17살이 나를 구했다고? 잭슨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하준을 바라봤어요. 거대한 체구의 CEO가 작은 고등학생에게 고개를 숙였죠. 레스토랑 안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모든 승객이 충격에 빠져 있었거든요. 땅콩 알레르기 있는 애가 해산물 알레르기까지 정말 전문가였구나. 미국인 승객이 부끄러운 표정으로 중얼거렸어요. 하주는 겸손하게 미소 지었죠. 본인 경험이 있으니까. 환자 마음까지 이해하는구나. 17살이 기초 응급처치로 아나필락시스를 해결했어. 남자애가 이렇게 섬세하게 알레르기 케어를 할 줄 몰랐어. 편견들이 하나씩 무너지고 있었어요. 나이, 성별, 인종에 대한 모든 선입견이 산산조각 났죠. 청소년도 실전에서 이렇게 창의적일 줄이야. 커피 빨대로 생명을 구하다니. 의료진마저 감탄했어요. 하준의 창의성과 실용성에 놀란 거였죠. 그 순간 승객 중 한 명이 휴대폰을 들어 보였어요. 이 영상이 벌써 SNS에서 바이럴되고 있어요. 조회수가 100만을 넘었어요. 누군가 처음부터 상황을 촬영했던 모양이었어요. 하준은 어리둥절했죠. 잭슨이 하준의 손을 꽉 잡았어요. 나는 평생 편견 속에 살았어. 알레르기를 우습게 봤고 터프함만이 최고라고 생각했지. 잭슨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진심이 담겨 있었죠. 하지만 내가 모든 걸 바꿔줬어. 터프함보다 섬세함이, 비싼 장비보다 창의적 사고가 진짜 힘이었어. 하주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그동안의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었거든요. 나이도 국적도 중요하지 않았어. 그리고 내가 직접 알레르기를 경험했기에 내 고통을 누구보다 잘 이해해 줄 수 있었구나. 잭슨의 고백에 레스토랑이 숙연해졌어요. 모든 사람이 자신의 편견을 반성하고 있었죠. 이 시간 후 오사카에 도착했어요. 부두에는 이미 언론진들이 몰려 있었죠. SNS를 통해 이 이야기가 전 세계로 퍼진 거였어요. 편견을 깬 17세 한국 고등학생. 어학연수 중 일상 도구로 아나필락시스 구조. 기자들이 열광적으로 취재했어요. 하주는 어리둥절했죠. CNN과 BBC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전 세계가 이 이야기에 관심을 보였거든요. 편견 극복의 기적, 창의적 응급의학의 새로운 가능성, 독립적 청소년의 책임감, 모든 미디어가 찬사를 보냈어요. 하주는 꿈 같은 기분이었죠. 그날 밤 부모님과 화상통화를 했어요. 하준아, 내가 옳았어. 창의적 사고가 의학의 미래야. 아버지 성민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어학연수도 너의 독립성을 키워줬구나. 새로운 길을 응원한다. 내 알레르기가 약점이 아니라 누군가를 구할 수 있는 강점이었구나. 어머니 소영도 감동했어요. 내 경험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어. 하주는 환한 미소를 지었어요. 부모님이 가르쳐 주신 기초가 있었기에 가능했어요. 제 알레르기 경험도 이렇게 의미 있게 쓰일 줄 몰랐어요. 이번 경험으로 게임과 의학을 함께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어요. 하준의 새로운 꿈이 구체화됐어요. 국제적 게임 기반 응급의학 교육과 창의적 의료도구 개발이었죠. 일주일 후 잭슨에게서 깜짝 연락이 왔어요. 하준, 나는 회사로 돌아가서 전 직원 대상 알레르기 안전 프로그램을 시작했어. 그리고 내 아이디어인 게임 기반 응급의학 교육 프로젝트에 투자하고 싶어. 잭슨의 구체적인 변화였어요. 단순한 감사를 넘어 실제 행동으로 이어진 거였죠. 알레르기가 있는 직원들을 위한 지원 시스템도 만들고 있어. 내가 보여준 것처럼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더 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걸 깨달았거든. 전 세계 미디어가 이렇게 보도했어요. 편견의 벽을 완전히 무너뜨린 기적. 모든 편견이 얼마나 부당했는지 증명. 청소년의 무한한 가능성과 독립성 재조명. 하준의 이야기는 전 세계에 새로운 메시지를 전했어요. 편견을 넘어선 인간의 무한한 창의성과 가능성, 그리고 약점이 강점으로 변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준 거였죠.